조선 영조시대 유난히도 가뭄이 길었던 해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의 땅은 거북이 등껍질 마냥 쩍쩍 갈라졌고 백성들의 가슴은 그보다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보다 무서운 건 관리들의 수탈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보찜을 메고 낡은 갓을 쓴 선비 하나가 먼지 날리는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죠. 그는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민심을 읽는 것이 어사의 진짜 첫 번째 임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왁자지껄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비단옷을 걸친 아정관아의 하급관리 하나가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의 손목을 억세게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아이의 아버지는 바닥을 기며 아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딸은 안 됩니다. 제발이요. 박문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은 봤어도 대낮에 멀쩡한 아이를 끌어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보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집 아버지는 작년 가을에 이어 올해 봄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의 농까지 저당 잡혀가며 낸 피 같은 돈이었죠. 하지만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 장부에는 내 이름 옆에 미납이라고 시퍼렇게 적혀있단 말이다. 법도대로라면 내 놈을 감옥에 가둬야 하지만 내 자비심을 베풀어 내 딸년을 몸종으로 데려가 빚을 탕감해주려는 것 아니냐? 아버지는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관아에 가서 나으리 손에 직접 쥐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손으로 똑똑히 드렸단 말입니다. 구경꾼들은 아전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허름한 선비 박문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복의 나리. 내가 지나가던 과객인데 말이오. 그 장부라는 건 나도 구경 좀 합시다. 아전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넌 뭐야? 웬 거지 같은 선비놈이 관청의 장부에 참견이야? 박문수는 허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내가 요 앞 고을 관아에서 잠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거기 장부에서는 이 집 사람 이름을 본 것 같아서 말이오. 분명 완납이라고 적혀있던데. 혹시 나리께서 장부를 잘못 적으신 건 아니오? 박문수의 말은 순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고을 장부에 이 집 이름이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박문수는 확신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의 고을 장부에 왜 이 이름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아전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발절인 도둑처럼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죠. 박문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 봐라. 걸려들었구나. 박문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둥글고 묵직한 청동판을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3마리의 말이 새겨진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폐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역졸들은 들어라. 장터 사방에서 역졸들이 번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출도야.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아전은 그 자리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무릎을 꺾고 쓰러졌습니다. 박문수는 그 길로 아전을 포박해 관아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짜 장부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전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백성들의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본 집이 이 고을에서만 무려 50가구가 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로 자기 배를 불린 것이죠. 박문수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빤 자에게 용서는 없다. 이놈을 파직하고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자가 착복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포박된 아전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박문수는 아까 그 소녀와 아버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어사나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박문수는 그들의 손에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그간 빼앗겼던 세금보다 더 많이 담았다. 그리고 이건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내 처가 몸져 누워있다 들었다. 이건 약값이니 어서 가서 의원을 부르거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12살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박문수의 소매 끝동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꾸벅 절을 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소리 없이 울기만 하던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 대신 백성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을 사람들이 어사나라님께 감사를 표하려 관아 앞에 모였을 때 박문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허름한 선비옷으로 갈아입고 이름 없는 산길을 걷고 있었죠. 어사라는 자리는 높은 곳에 앉아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야.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찾아다니는 자리지. 박문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다음 고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보찜 안에서는 마패가 달랑거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